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브랜드가 뭘까요? 힐튼이요. 메리어트요. 아니면 하얏트? 여러분, 출장 가거나 여행 갈 때 한 번쯤은 묵어보셨거나 아니면 한 번쯤은 꿈꿔보셨을 이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힐튼은 전 세계 호텔을 9,000개 넘게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9,000개 중에 힐튼이 직접 소유한 건물이 몇 개인지 아세요? 1%도 안 돼요. 아니, 정확하게는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9,000개 호텔이 있는데 건물이 없어요. 메리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9,300개 이상 호텔, 객실 수만 170만 개가 넘는데 직접 소유하거나 임대한 건물의 비중은 전체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오늘은 글로벌 호텔 업계에서 조용히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비즈니스 혁명, 자산 경량화에 대해 제대로 파헤쳐 볼게요. 그리고 이 모델이 왜 삼성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높은 이익률을 만들어냈는지 그 비밀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자산 경량화가 뭔지부터 이해해야 해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치킨집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방법이 두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 직접 가게 얻고 인테리어 하고 알바 뽑고 레시피 개발하고 직접 튀기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자영업 모델이죠. 두 번째, 치킨집 차리고 싶은 사람한테 내 브랜드 이름, 내 레시피, 내 주문 시스템, 내 홍보 방식, 이것만 빌려주는 거예요. 대신 매달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거죠. 이게 프랜차이즈 모델이에요. 어느 쪽이 더 돈이 될까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직접 하면 더 많이 남을 것 같잖아요. 근데 숫자를 보면 완전히 반대예요. 직접 운영하면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시설 유지비, 이걸 다 내가 감당해야 해요. 경기 안 좋으면 손님이 없어도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거든요. 반면에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때요? 가맹점이 장사를 잘하든 못하든 브랜드 사용료는 받을 수 있어요.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이 망가질 걱정도 없고 인건비 폭탄도 없어요. 힐튼이랑 메리어트가 한 게 딱 이거예요. 호텔이라는 건물을 짓고 소유하는 게 아니라 힐튼이라는 이름, 예약 시스템, 운영 노하우,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 이것들을 팔고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로 완전히 갈아탄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 하나가 호텔 역사 전체를 바꿔버렸거든요. 자,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메리어트 얘기부터 해볼게요. 메리어트는 1927년에 창업한 회사예요. 처음엔 진짜 호텔 건물 갖다 놓고 직접 운영하는 전통적인 호텔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업계 최초로 프랜차이즈 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02년에 메리어트가 프랜차이즈 수수료로 번 돈이 2,320억 원이었어요. 2022년에는 그게 3조 3천억 원이 됐어요. 20년 만에 딱 14배가 뛴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익률이에요. 2022년 메리어트의 순이익률이 44%예요. 비교해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7%예요. JP 모건이 31%, 명품 제국 LVMH가 18%예요. 반도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그냥 호텔 회사가 이 회사들보다 이익률이 높은 거예요. 왜요? 건물이 없으니까요. 고정비가 없으니까요. 남의 건물에 내 브랜드 붙여주고 수수료만 챙기는 거니까요. 2024년 메리어트 실적 보면 더 명확해져요. 기본 수수료와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합친 금액이 4분기 한 분기에만 1조 5천억 원을 돌파했어요. 전년 대비 10%가 또 늘어난 거예요. 반면에 메리어트가 직접 소유한 건물에서 나온 수익은 어느 수준이냐면 전체 수익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건물이 거의 없으니까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힐튼은 어떨까요? 힐튼 얘기는 좀 더 드라마틱해요. 2025년 힐튼의 연간 조정 에비타 37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어요. 2026년 초 현재 힐튼 주가는 1년 만에 28% 오르면서 S&P 500 전체에서도 돋보이는 성과를 냈어요. 그리고 힐튼의 주주 환원도 어마어마해요. 2025년에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7천억 원을 추가 승인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건물이 없으니까 설비 투자에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번 돈을 주주한테 다시 돌려줄 여력이 생기는 거죠. 힐튼의 프랜차이즈 비중이 얼마냐 하면 전체 호텔의 약 90%가 프랜차이즈예요. 나머지 10%도 직접 소유가 아니라 위탁 운영이고요. 9,000개짜리 호텔 제국인데 건물 주인이 아닌 거예요. 브랜드 주인인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발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남산 밀레니엄 힐튼 서울 아시나요? 1983년에 대우그룹이 지은 40년 역사의 특급 호텔이에요. 700개 객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5성급 호텔. 그런데 이 호텔이 2021년에 매물로 나왔어요. 코로나 때 일본, 중국 관광객이 끊기고 예식 부대 사업도 다 망가지면서 수익성이 극도로 나빠졌거든요. 결국 2021년 10월 이지스 자산운용에 1조 원에 팔렸어요. 2022년 연말 40년 역사를 뒤로하고 문을 닫아섰어요. 2025년 5월 결국 철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리츠 칼튼 브랜드가 들어오는 복합시설이 새로 지어질 예정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이 호텔을 소유하고 운영했던 쪽은 파산 수준의 위기를 겪으며 건물을 헐값에 팔아야 했어요. 그런데 힐튼이라는 브랜드를 소유한 미국 힐튼 본사는요, 코로나 기간에도 기본 수수료와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계속 받았어요.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이 망가져도 손실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힐튼 본사는 코로나 이후 회복기에 더 빠르게 성장했어요. 남산 힐튼 폐업한 그 자리에 리츠 칼튼이 들어오는 것처럼 위기 때 망한 건 건물 주인이었고 살아남은 건 브랜드 주인이었던 거예요. 이 차이가 자산 경량화가 만들어낸 가장 극적인 결과예요. 그럼 왜 이 모델이 이렇게 강한 건지 제대로 분석해 볼게요. 첫째, 위기에 강한 구조예요. 호텔 직접 소유하면 어떻게 되냐면 손님이 한 명도 없어도 임대료 내야 하고 인건비 내야 하고 건물 유지비 내야 해요. 코로나 때 전 세계 호텔이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서울 시내 특급 호텔들이 줄줄이 팔리고 오피스텔로 바뀌고 철거됐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는 달라요. 수수료가 줄기는 해도 고정비가 없으니까 버틸 수가 있어요. 위기가 끝나면 바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힐튼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2020년을 버티고 2021년부터 회복세에 올라타서 2025년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냈어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둘째, 남의 돈으로 무한히 성장하는 구조예요. 메리어트가 2024년에 순증 객실을 얼마나 늘렸는지 아세요? 10만 9천 개예요. 1년에 10만 개가 넘는 객실이 새로 추가됐어요. 근데 메리어트가 이 객실을 짓는데 쓴 돈이 얼마냐 하면 거의 없어요. 왜요? 건물 짓는 건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호텔 오너들이 하는 거거든요. 메리어트는 그냥 브랜드 달아주고 수수료 받을 뿐이에요. 연간 개발 파이프라인이 3,766개, 호텔 57만 7천 개 객실이 더 대기 중이에요. 이게 다 남의 자본으로 메리어트 왕국을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힐튼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파이프라인에 52만 개 방이 건설 대기 중인데 그중 절반이 이미 착공에 들어갔어요. 힐튼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셋째, 로열티 프로그램이 만드는 탈출 불가능한 생태계예요.
여기서 진짜 핵심이 있어요. 힐튼 아너스 회원이 2025년 기준으로 2억 4천만 명이에요. 메리어트 본보이 회원이 2억 2,800만 명이에요. 이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닌 거예요. 한번 힐튼 아너스 포인트 쌓기 시작하면 다음 여행도 힐튼 가잖아요. 포인트 날리기 아까우니까요. 또 힐튼 가잖아요. 또 쌓이잖아요. 이게 반복되면서 락인, 즉 잠금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메리어트 2024년 데이터 보면 미국 내 예약의 72%가 멤버들한테서 나왔어요. 그냥 로열티 멤버들이 메리어트 매출의 72%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요. 보통 호텔들이 익스피디아나 부킹닷컴 같은 OTA에 수수료를 얼마나 주냐면 예약 금액의 15에서 25%를 줘야 해요. 근데 직접 앱에서 예약하는 멤버들한테는 그 수수료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회원 2억 명이 직접 예약해 준다는 건 수조 원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거예요. 에어비앤비가 아무리 치고 올라와도 이 로열티 생태계는 못 깨거든요. 에어비앤비에는 힐튼 포인트를 쌓을 수 없잖아요. 메리어트 골드 등급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출장 잦은 비즈니스 트래블러들은 이 포인트와 등급이 엄청난 가치거든요. 자, 이쯤 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이 모델에 단점은 없나요?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프랜차이즈 모델은 브랜드 품질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메리어트가 9,300개 호텔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호텔들 서비스 품질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건 완벽한 5성급이고 어떤 건 기대 이하인 거예요. 힐튼 프랜차이즈 비중이 90%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위임하면 한 명의 불친절한 직원이 힐튼 전체 이미지를 망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힐튼과 메리어트 둘 다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품질 기준 표준화, 현장 감사,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브랜드 보호를 위한 비용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경기 아주 좋을 때는 직접 소유보다 수익이 작을 수 있어요. 객실 가격이 하늘 높이 치솟는 시기에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 그 가격 상승 이익을 100%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는 수수료 비율대로만 가져가니까요. 근데 이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힐튼과 메리어트가 이 모델을 더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위기에 살아남는 게 먼저거든요. 호황기에 조금 덜 벌더라도 불황기에 망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이 맞았다는 걸 코로나가 증명해줬어요. 자, 그럼 이 이야기가 한국 시장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2024년 한국 호텔 투자 규모가 2조 9천억 원이었어요. 전년 2023년 1조 9천억 원 대비 50% 이상 급증한 거예요.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호텔 시장에 몰려오고 있어요. 브룩필드 자산운용이 여의도 콜레드 서울을 약 4천억 원에 매각했고 보코 서울 명동이 새로 오픈했고 리츠칼튼이 남산에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모든 딜의 구조가 다 같은 패턴이에요. 건물은 한국 투자자나 펀드가 사요. 그리고 브랜드는 힐튼이나 메리어트나 IHG 같은 글로벌 체인이 제공해요. 건물 위험은 한국 투자자가 지는 거예요. 수수료 수입은 글로벌 체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자산 경량화의 냉혹한 현실이에요. 신라호텔, 롯데호텔, 플라자호텔 이런 국내 독립 브랜드들이 훌륭한 호텔을 운영하고 있지만 글로벌 멤버십 생태계에서 경쟁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거든요. 힐튼 아너스 2억 4천만 명짜리 생태계를 한국 호텔이 혼자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 호텔 업계는 어디로 갈까요? 방향은 명확해요. 더 브랜드 중심, 더 데이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힐튼과 메리어트는 지금 단순한 숙박 예약 데이터를 넘어서 여행자들의 선호, 이동 패턴, 소비 습관 이런 것들을 축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공항 라운지, 신용카드,
여행 경험 패키지까지 판매하는 거예요. 호텔이 아니라 여행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메리어트가 홈스 앤 빌라스 바이 메리어트 본보이라는 에어비앤비형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요. 자기 멤버들이 에어비앤비로 새 나가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힐튼은 멤버 2억 4천만 명을 무기로 공동 브랜드 신용카드 수수료 수입까지 챙기고 있어요. 이제 호텔은 숙박업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팔고 브랜드를 팔고 멤버십을 파는 지식 집약형 서비스 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예요. 건물 없이 세계 1위. 처음에 들었을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말이 완전히 이해되시죠? 결론적으로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업이 가장 멀리 뛰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배하느냐예요. 건물이 없어도 브랜드가 있으면 위기에도 살아남고 성장기에는 남의 자본으로 폭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힐튼과 메리어트가 보여준 이 교훈은 호텔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공장 없는 애플, 자동차 없는 우버, 집 없는 에어비앤비, 이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트렌드는 더 강해질 거예요. 무거운 자산을 붙잡고 있는 기업은 위기에 취약하고 브랜드와 데이터와 플랫폼을 가진 기업은 더 강해지는 세상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